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이 되는 이야기의 진행자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주식 투자의 기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죠? 카페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해봤는데 제대로 된 기초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식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와 치킨집을 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업 비용이 1억 원 필요한데 여러분이 6천만 원을 내고 친구가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자, 이 치킨집은 누구 거예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여러분이 60%, 친구가 40%를 소유하는 거죠. 만약 이 치킨집이 대박 나서 나중에 10억 원의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은 6억 원어치의 가치를 가진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식의 개념입니다. 주식회사란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함께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주식은 그 회사를 나눠 가진 쪼가리, 즉 소유권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약 60억 개가 넘는 주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의 60억 분의 1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작은 조각이지만 분명한 주인 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째, 회사가 돈을 벌면 여러분도 이익을 봅니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도 올라가죠. 한 주에 5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10만 원이 되면 5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시세 차익이라고 해요. 둘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이게 바로 배당입니다. 매년 통장에 꽂히는 용돈 같은 거죠. 셋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1주 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의 돈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1주에 1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회사가 부도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잠깐 IPO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IPO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기업 공개 또는 주식 상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회사를 처음 만들 때는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들만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비공개 회사인 거죠.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도 우리 주식을 팔아서 더 큰 사업, 자금을 모아보자 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권거래소에 회사를 등록하고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파는 과정이 바로 IPO예요. 요즘 뉴스에서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 크래프톤이 코스피에 입성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 IPO를 말하는 겁니다. IPO 주식은 인기가 많으면 따상, 즉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서 곧바로 상한가를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쳐서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IPO 투자도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 일부이고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작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함께 이익을 보고
못 되면 손해를 보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주식이 무엇인지는 아셨죠? 그럼 이 주식들은 어디서 거래될까요?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은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동네 시장에서 과일이나 생선을 사고 파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죠.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이죠. 코스피는 한국의 대표적인 주식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들이 모두 코스피에 있죠.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800여 개의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 모든 상장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숫자예요. 뉴스에서 오늘 코스피가 2,5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상황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오늘 한국 증시가 좋았구나, 떨어지면 오늘은 안 좋았구나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뭘까요? 코스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주로 상장된 시장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IT, 바이오, 게임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많죠. 에코프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큰 편이에요. 성장 가능성이 크니까 주가가 확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확 떨어질 위험도 더 큽니다. 자, 그럼 외국 시장도 볼까요?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NASDAQ가 뉴욕 증권거래소 NYSE가 있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술 대기업들이 여기 상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핫한 AI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나스닥에 있죠. S&P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의 주가를 모아서 만든 지수예요. 뉴스에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말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S&P 500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부터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소비재 기업, JP모건 같은 금융주까지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하는 지수로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미국의 30개 우량, 대기업으로 구성된 오래된 지수이고 일본의 니케이 225,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등 각 나라마다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지수들이 중요할까요? 첫째,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 1000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둘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참고가 됩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장인데 내가 투자하기 적절한 때인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죠. 셋째, 요즘은 이런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상품도 많습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 500대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주식 시장과 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간단해요. 한국 코스피 대기업, 코스닥 중소벤처, 미국 나스닥 기술주, S&P 500 미국 500대 기업, 다우존스 30대 우량주.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뉴스 보실 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기본 개념과 주식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실전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사 계좌는 어떻게 만들고 HTS, MTS는 또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는 주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 시장과 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식의 기본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파트 2에서는 실전 투자를 위한 준비 과정과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처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증권사가 너무 많아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카카오증권, 키움증권 광고도 엄청 많이 하죠? 어디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증권사 선택 기준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수료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보통 거래 금액의 0.01부터 0.05% 정도인데 얼마 안 되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증권사들이 이벤트로 수수료 평생 무료 또는 조건부 무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로 거래하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둘째, HTS와 MTS의 편의성입니다.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컴퓨터로 거래하는 프로그램이고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이에요. 요즘은 거의 모든 증권사가 앱을 제공하지만 사용 편의성은 천차만별입니다. 화면 구성이 직관적인지, 차트가 보기 좋은지, 주문이 빠르고 간편한지 꼭 체크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 증권사 앱을 깔아서 둘러보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은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되니까 일단 만들어 보고 사용해 본 후에 메인으로 쓸 곳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좋은 증권사는 단순히 거래만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에 필요한 정보도 많이 제공해요. 리서치 보고서, 투자 아이디어, 실시간 뉴스, 전문가 방송 등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 해외 주식 거래 가능 여부입니다. 나중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주식도 사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외 주식 거래가 원활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고객센터 응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가 얼마나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하는지도 중요해요. 인터넷에 후기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볼까요? 요즘은 정말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10분 안에 개설할 수 있어요. 계좌를 만들 때 종합계좌를 선택하시면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CMA 계좌도 함께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CMA는 캐시 매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로 일종의 증권사 통장이에요. 주식을 안 살 때 돈을 넣어두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좌를 만들었으면 이제 HTS와 MTS 사용법을 익혀야겠죠? 처음 HTS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이 복잡해서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차트도 있고 숫자들도 가득하고 빨간색, 파란색이 막 움직이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기본 기능만 익히면 됩니다. 종목 검색.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면 검색창에 삼성전자 또는 종목 코드 5930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주식은 고유한 6자리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호가창 보기. 호가창은 현재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가격과 수량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건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일봉은 하루 단위, 주봉은 한 주 단위, 월봉은 한 달 단위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매수매도 주문.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종목을 선택하고 수량과 가격을 입력한 후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됩니다. 계좌 조회. 내가 보유한 주식과 현금이 얼마인지, 수익률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TS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화면이 작다 보니 더 간소화되어 있어요. 출퇴근길이나 외부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거래할 때는 MTS가 편하고 집에서 여러 정보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분석할 때는 HTS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모의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실제 돈을 쓰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모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상의 돈으로 거래해 보면서 시스템에 익숙해지세요. 이제 예수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수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 계좌에 미리 넣어두는 돈을 말합니다. 예탁금이라고도 해요. 한국 주식시장은 D2 결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뒤일 주식을 사면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이틀 후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다면 실제로 내 계좌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려면 미리 그만큼의 예수금이 있어야 해요.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야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외상으로는 못 사요. 반대로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에 주식을 팔아도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건 수요일부터입니다. 팔자마자 바로 돈을 뽑을 수 없어요. 단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는 건 바로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A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B 주식을 사는 건 당일에도 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T1 결제라서 다음날 결제됩니다. 또 미국 주식은 환전도 고려해야 해서 조금 더 복잡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용어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온갖 용어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핵심 용어만 확실히 알아두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죠. 매수는 사는 것, 매도는 파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바이와 셀이에요.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SK하이닉스를 매도했다. SK하이닉스 주식을 팔았다. 간단하죠? 호가는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제시하는 가격입니다. 매수호가는 나 이 가격에 살게요. 라고 제시한 가격이고 매도호가는 나 이 가격에 팔게요. 라고 제시한 가격이에요. HTS나 MTS에서 호가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쪽은 팔려는 사람들, 아래쪽은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매도 최저가 5만 300원, 매수 최고가 5만 200원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해요. 이 두 가격이 만나면 거래가 체결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하루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제한이 있어요. 상한가는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전날 종가 대비 30%입니다. 하한가는 하루에 떨어질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역시 전날 종가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종가가 1만 원이었던 주식은 오늘 최고 1만 3천 원까지 오를 수 있고 최저 7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찍었다.
30% 급등했다는 뜻이에요. 엄청 좋은 뉴스가 있거나 급격한 수급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한가로 떨어졌다는 건 30% 폭락했다는 뜻이고 보통 악재가 터졌을 때 발생합니다. 참고로 미국 시장은 이런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어요. 한 번에 5000%가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본 용어들입니다. 한국 증시는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됩니다. 차트를 볼 때 이 네 가지 가격이 캔들이라는 모양으로 표시돼요. 빨간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것으로 상승, 파란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것으로 하락을 나타냅니다. 거래량은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거래됐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라면 그날 1000만 주가 사고 팔린 거예요.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 주식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뭔가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판다는 거죠. 주식 투자의 격언 중에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면 강한 상승 신호로 보고 거래량 없이 주가만 오르면 힘이 약한 상승으로 봅니다. 공시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상장 회사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공시해야 해요. 실적 발표, 배당 결정, 합병이나 인수, 주요 계약 체결, 임원 변동 등이 모두 공시 대상입니다.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각 증권사 HTS/MT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공시는 꼭 챙겨봐야 해요.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공시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당은 회사가 번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을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중간에 중간 배당을 추가로 하기도 해요. 배당금은 주식수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1주당 1000원 배당이라면 100주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받는 거죠. 배당 수익률은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고배당주라고 하고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단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배당 기준일 하루 전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겁니다. 1주를 2주로 또는 5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주에 100만 원 하는 비싼 주식이 있다면 너무 비싸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힘들다 해서 110으로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100만 원짜리 1주가 10만 원짜리 10주가 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100만 원어치는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주식이 싸 보여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미국 주식도 주가가 너무 오르면 액면 분할을 자주 해요. 반대로 액면 병합은 여러 주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싸서 쪼가리 주식 이미지가 있을 때 하기도 해요. 용어가 정말 많죠?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거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증권 계좌 만드는 법부터 HTS/MTS 사용법, 그리고 필수 주식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식 생활 되시길 기원드려요.